네, 해공계 시사 1번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번지에서 만난 사람 우리 고향분을 모셨습니다. 지역 정가에서 잔뼈가 굵은 우리 지역 일꾼 이렇게 소개하면 될까요? 국회 예결위에서 유일한 전남 출신 의원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의 신정훈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역구가 나주 화순 네네. 그러시죠? 네. 네. 예결위에 지금 민주당의 우리 전남 출신이 신정훈 의원 혼자 계세요? 네네 그렇습니다. 오, 네. 민원이 엄청 들어오겠는데요? 이미 이제 번해산 그 마무리하면서 예. 그 전남 광주 전체 예산을 예. 제가 개수조정 소위원으로 지금 활동해 왔기 때문에 네. 뭐 민원 거의 다 처리했습니다. 우리 신 의원님 이렇게 이력을 보니까 무소속으로 도의원, 무소속으로 나주시장 이렇게 당선되셨던데 네네. 그쪽 지역에서 무소속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비결이 뭡니까?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 어렵다고 하려다가 예. 그쪽에서는 뭐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막대기만 꽂아도 민주당 네. 되는 곳이다 이런 인식이 있으니까 네.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비결이 뭐였습니까?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이제 민주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지만요. 이제 우리 당이 소위 말해서 민생을 다 끌어안고 있지 못하다 이런 이 반증이죠. 예.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대표되는 이 민주당의 이 민주당을 소위 말해서 민심을 다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예. 그런 지역의 정치에 대한 또 틈이 있었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민주당 그것이 그 민주당과 민생을 연결하는 그런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푸근한 고향 말씀 들으니까 아주 기분이 겁나게 좋습니다. 네. 이제 이 KBC 광주방송 서울의 광역방송센터가 생겼으니까 네네. 고향 분들 또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네. 서울에 오실 때마다 연락 주세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인사도 하시고 네. 우리 고향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예산도 확보하고 노력하고 있다. 네. 뭐 네. 이런 것 좀 소개하고 싶으면 여기서 말씀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오신 김에 한번 저 지역과 우리 고향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십시오. 예, 시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주화순 국회의원 신정훈입니다. 오늘 KBC가 이 서울 본부를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이 고향과 서울의 정치가 한결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자주 뵙고 또 좋은 그 소식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저 신 의원께서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누구 네. 지지하셨나요? 저는 저와 함께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쭉 함께 노력했던 김두관 후보를 유일하게 한 사람 지원했던 그러셨구나. 네, 김두관 후보가 나주를 그렇게 강조를 하시더니 네, 그러면 옛날 농민운동 할 때부터 이렇게 서로 아시던 사이예요? 네, 농민운동뿐만이 아니라 예. 시장 군수 하면서 김두관의 현장 정치 그러셨군요. 또 혁신 정치를 함께 예. 공유하고 또 지원하고 그랬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김두관 후보가 아주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 싶은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서 힘들었는데 네. 그나저나 이제 이낙연 후보가 함께 이렇게 하기로 했고 네. 국가비전과 통합위원장도 함께 맡기로 했고 이제 같이 내려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두 분이 만나기로 이렇게 하나가 되기로 한 뒤에 네. 지역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제 좀 좋다 그렇습니까? 그동안 지역 민심이 굉장히 좀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죠. 지역 대통령에 대한 열망도 있었고 또 이 경선 과정에서 또 실망감이 함께 잔존해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유보적인 그런 민심도 있었는데요. 이낙연 대표님의 결단에 의해 가지고 아마 그런 분위기는 이제 거의 일소된 분위기고 이재명 후보로 힘이 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느낍니다. 제가 왜 초반에 지난 경선 때 누구를 지지하셨는지 여쭤봤냐면요. 네네.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거나 이낙연 후보 캠프에 있었다거나 그러면 사실 물어보기가 좀 거시기한 질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좀 중립적이시니까 네. 이낙연 후보가 이렇게 하나가 딱 되기 전에 네.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호남 방문 시간도 많이 들여서 했잖아요. 네. 3박 4일 4박 5일 하고 그랬는데
영광에서도 이낙연 후보 고향인데도 안 나타나고 그랬을 때 저거 제대로 호남 지지를 가져갈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걱정을 했거든요. 네네. 실제로 그때만 해도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 확 몰아주는 그런 분위기가 좀 약했죠. 약하긴 했지만 그 경선 과정에서 이미 민주당의 당심과 또 민심이 이재명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또 민주당의 당심과 민심은 호남 민심을 대단히 많이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보이는 외부의 어떤 모양은 그랬지만 호남의 민심이 그 이재명 후보하고 크게 그 좀 거리가 있는 그런 건 아니었다. 예. 다만 또 우리가 사랑하는 또 이낙연 그 후보에 대한 지역민들의 민심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신 의원님께서는 선대위에서는 무슨 직책을 맡고 계십니까? 저는 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치분권위원장. 네네. 그쪽에서 후보 쪽에 네. 이렇게 제시하는 공약이라든지 또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은 주로 어떻게 요약을 하셨습니까? 일단은 완전한 자치분권 국가 그러니까 그 이번 정부 때 못했던 그 분권 헌법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분권 큰 과제. 헌법. 그러니까 분권형 국가를 예. 뒷받침하는 그런 헌법 개정안을 우리가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고요. 공약으로 그러면 채택할 네네. 계획입니까? 네네. 채택이 됐습니까? 이재명 후보께서 이미 발표했고요. 그러면 분권형 국가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뭐 미국처럼 네네. 각 자치단체가 거의 완벽한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분권형 자치단체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네. 프랑스 헌법이라든가 유럽의 그런 나라의 경우는 이제 헌법 1조 1항에 이 대한민국은 이 지방 자치단체로 이루어진 분권형 국가다, 분권 국가다 이렇게 이제 명시적으로 헌법에 명기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실제 국가의 모든 운영 체계라든가 법령 그리고 재정 이런 것들이 지방의 자율적인 자주적인 거의 지방 정부의 그 수준에 맞게 그 국가를 다시 재개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분권형으로 가는 거 바람직하긴 한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재정 자립도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그건 좀 숙제이긴 한데요. 뭐 지방 소비세라든가 다른 세원을 발굴하는 것도 제시되고 있지만요. 크게는 이제 재정 조정 제도를 활용해서 지역 간의 격차를 좀 해소하는 것 그리고 특히 이제 지방과 중앙의 어떤 재정 분권 수준을 현재 우리 정부는 8대 2에서 7대 3으로 이렇게 바꾸겠다 그러는데 아마 그것보다 더 진전된 지방 재정의 어떤 뒷받침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나가면은 아무래도 지역 발전,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역이 나주 하순이시니까 이번에 켄텍인가요? 네네네. 문재인 정부 최대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 켄텍 정확히 한국 에너지 공과대학인가요? 네네. 얼마 전에 기사를 봤더니 초대박이 났더군요. 네네. 몇 명 뽑는데 몇 명 지원했어요? 100명 뽑는데 2,400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90명을 뽑았거든요. 나머지 이제 정시 모집이 이제 10명이 남아 있는데 숫자만 24대의 일이 아니고 수준에 있어서도 국내 최고 수준의 학생들이 이 지망에서 합격이 되는 그런 그 내용이 있어서 한전공대 총장으로부터 굉장히 좀 고무적인 전화도 받고 그랬습니다. 신용께서도 기분이 아주 좋으셨겠습니다. 네네. 뭐 문재인 대통령 선거 아마 이쯤 됩니다마는 2017년도 이쯤에 대통령께 직접 제가 그 한전 공대 지금은 이제 에너지 공대를 그 건의했고 또 제가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 그것을 최종 특별법을 만들었고 또 이번에 이제 예결 위원으로서 한전공대 뒷받침하는 이 재정 예산에 대한 3대 패키지 예산을 최종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정상적인 개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법과 재정의 문제를 이번 예기를 통해서 마무리 지었다 이렇게 해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정말 훌륭한 과학자 또 엔지니어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과대학을 갖게 됐는데 이제 뭐 포스텍보다 더 커야 되겠죠? 네네. 뭐 이 대학의 특성화에 대한 관심이 컸는지 예. 아니면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대전환이라고 하는 예. 국민적인 관심이 컸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번 학생 모집을 통해 가지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에너지 특성화대학에 대한 이 국민과 학생들의 관심이 예. 대단히 대단하다 하는 것이 입증되었고요. 또 앞으로 이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에 이제 어차피 거의 산업으로 또 우리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과제가 되는데 있어서 아마 세계적인 에너지 신산업의 예. 어떤 그 선점을 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들어가면 학비 다 무료입니까? 예, 일단 학생들 또 최고 수준이지만 또 무료고요. 무료고. 또 최고 수준의 석학들을 모셔서 예. 지금 최고 수준의 연구 기반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초강력 레이저 센터라고 하는 대형 국가 연구 그 시설을 예.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서 아마 장차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연구 예. 그 시설로서 중요한 그 계기가 될 것 같고 학비도 무료고 기숙사도 주고 네. 뭐 용돈도 주고 그렇습니까? 영돈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최고 수준의 학생 그 후생 복지 예. 그리고 연구 기반 시설들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하면은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들 거고 이제 또 중요한 게 교수진을 잘 확보하는 것. 교수들이 지역으로 내려가는 것 좀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분들이 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거라든지 의료, 문화 이런 것을 잘 지원을 해줘야 될 텐데. 이번 그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한전공대 윤유준 총장님께서 많이 하소연했는데요. 예. 최고의 학생, 최고의 교수들을 모셔오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인 어떤 뒷받침이 필요한데 예. 그 예산을 가지고 굉장히 몸부림을 했었죠. 다행히 이제 정부에서도 그것을 인정해서 그 뒷받침하는 예산을 제대로 확보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노벨 그 물리학상이라든가 이런 데 후보에 드는 정도의 좋은 교수님들이 예. 이 지역에 와서 뭐 대표적으로 이번에 그 예산에 반영한 초전도체 그러니까 관련 시설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것은 그 미래에너지라고 하는 그 핵융합 실증로의 가장 핵심 설비와 기술입니다. 예. 그 기술은 세계적인 석학인 뭐 김기만 교수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한전 에너지공대에 오셨기 때문에 그게 설득력이 충분히 있었고 확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주 혁신도시 안에 있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예, 언제 한번 가면 구경 한번 시켜주십시오. 네, 꼭 그렇게 보고 하겠습니다. 싶습니다. 네네. 우리 신의원의 진정성, 뚝심 이런 것들이 오늘날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은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또 이어갈까요? 한다. 예.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그런 구조로 좀 바뀐 거죠. 예. 그래서 지난 출범 첫 해부터 쌀값이 18만 원, 19만 원, 현재는 한 21만 원대까지 정상화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농민들의 소득도 늘고 또 이렇게 농촌 민심도 많이 넉넉해지는데요. 일단 안정적이니까. 네.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굳이 이렇게 정부 재정으로 크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수급을 조절함으로써 이 가격을 정상화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정부 부담도 그렇게 크게 있지 않았습니다. 예. 네, 최근에 예. 그 쌀이 약간 풍년이 되면 이번에 그 풍년이 1%만 늘면 가격은 10% 떨어지는 이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상당히 산지의 쌀값이 좀 내림세였는데 특히 이제 전남, 전북 또 경남 이런 남부 쪽의 쌀값이 굉장히 좀 그 급격한 내림세였는데요. 이번에 우리 당정 협의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산지에서 좀 남아도는 쌀 20만 톤을 시장으로부터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렇게 되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게 되면서 쌀값이 정상화되는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급 균형 정책을
시행을 해왔다면 거기에 맞춰서 잘 조정이 되었을 텐데 갑자기 떨어졌다면 거기에 뭔가가 지금 구멍이 난 거 아닙니까? 뭐였습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공산품 같은 경우는 수급 조절을 회사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고 예. 정부 정책에 의해서도 조절이 가능한데 농산품 같은 경우는 이 풍작, 작황에 의해서 또 이 수급이 좌우되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올해는 특히 예측이 힘든 부분이 있었군요. 태풍 등 재해가 없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남부 쪽에 상당히 이 쌀의 생산량이 느는 과정에서 이게 시장이 반응한 거죠. 예. 네네. 옛날에는 풍년 들면 무조건 좋아했는데 이제 네네. 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풍년 들어도 농민이 한숨이고 또 흉년 들어도 농민이 한숨인 이런 것들을 예. 우리 정부 정책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좀 선순환시켰다. 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농업도 많이 현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쌀도 이제 고급 쌀들을 많이 만들고. 네네. 그런데 제가 이제 고향에 간 지는 오래됐습니다만은 고기는 뭐 한평 한우 뭐 또 이렇게 우리 고향 쪽에서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쌀은 뭐 임금님 쌀 저쪽이 더 유명하고 우리 쪽도 곡창인데 네네. 그런 특화된 그래도 남도에 무슨 쌀 하면은 최고급으로 쳐주고 그런 게 아직은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절대로 미질이 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해남에 한눈에 반한 쌀, 뭐 나주에 왕건이 탐낸 쌀, 왕건이 탐낸 쌀, 왕건이가 저 고려 왕건. 네, 네. 이런 쌀들이 그 지역마다 토질의 또 기후에 맞는 그런 품종들을 개발해 가지고 특화하면서 남도의 쌀이 과거에 뭐 경기미보다 절대로 뒤지지 않습니다. 그럴 겁니다. 예, 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래도 우리가 곡창인데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분은 지금 많이 걱정이 되는데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들 또 소상공인들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네네. 신 의원님 지역구 쪽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 고정 비용도 이 감당을 못하는 그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매출이 감소해서 사업을 폐업을 하려고 해도 임대료가 장기간 묶여 있는 그런 어떤 폐업도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폐업도 힘든데요. 예. 최근에 이제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좀 개정돼 가지고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3개월 이내에 폐업이 가능할 정도 폐업을 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은 물론 그런 폐업에 대한 자유라도 기회라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요. 그것보다도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 매출액 감소라든가 이런 경기 침체에 따른 이런 그 소상공인 피해를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안아줄 수 있을 것인가, 또 안충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건데 정부에서 이번에 그 소상공인 손실보상법까지는 세계 최초로 아주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행정명령을 받는 그러니까 시간 제한과 인원 제한을 받는 그런 업종에 한해서 그 또 손실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그런 행정명령하고 전혀 상관없는 뭐 애식업이랄까 이를테면 여행업 뭐 이런 이 공연업 이런 것들은 여전히 아주 그냥 거의 뭐 죽을 지경이죠. 그래서 손실보상 대상에 들지 않는 그런 피해 업종 그러니까 일반 그 소상공인에 대한 그런 그 재난 지원이 현장에서 굉장히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호남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적긴 했는데 이제는 워낙 뭐 서로 이동이 활발하다 보니까 안심을 못하지 않습니까? 네네.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지방 국립 의료 네네. 의대가 호남만 없잖아요. 네네.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현안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좀 돕고 계십니까? 국립의대는 이제 호남만 없는 게 아니라 이 전남이 없는 전남. 전남이 좀 사실 또 굉장히 오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남권이나 동부권에
이 국립의대가 필요하다 하는 여론들이 기 한 10년 전부터 예. 지속돼 왔고요.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는 공립 그 의대를 그 반드시 전남에 신설하겠다 이런 예. 약속을 그 공약으로 내걸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코로나를 대비해 가지고 광주권의 공공의료병원을 그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추진하기로 한 것도 큰 그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켄텍이 성공을 했으니까 네네. 전남 지역에 국립의대 만드는 것도 그것과 연계하면 네네. 뭔가 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실제로 지금 인구 절벽에 직면한 지방 소멸 이게 그 전에는 이제 교육 여건이 가장 주요했다면 지금 전남의 유입 인구의 대부분은 은퇴자 그러니까 실버 은퇴자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 세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정지 요건은 의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의료라든가 국립의대라든가 공공병원이라든가 산후조리원이라든가 이런 의료 기반 시설들 확충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재명 후보나 우리 민주당 정부에서도 그것을 중요한 지방 정책의 하나로 삼고 공약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는 뭔가 좀 다른 그 정지 요건을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는 꼭 좀 그걸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예결위의 또 유일한 전남 의원이시니까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뵈서 반가웠고요. 우리 KBC 광주방송은 호남 지역 출신 의원들에게 출연 우선 패스를 드립니다. 네네. 언제라도 서울에 오셔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또 의정활동 보고하거나 또 협조를 구하고 네네.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네네. 시사 1분지는 언제나 문을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의 전남 나주 화순 지역구 신정훈 의원 만나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백운기의 시사 1번지 다시 문을 열겠습니다.